1998년 5월 인도의 두 번째 핵실험이 감행됐습니다. 사막을 뒤흔든 핵폭발과 함께 인도는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딱 2주 뒤 옆 나라인 파키스탄도 기다렸다는 듯 핵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이어진 핵 확산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쇼킹한 건 그 나라가 파키스탄이었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은 당시 1인당 소득이 $400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핵을 만들 과학자는 고사하고 인구 절반이 문맹인 나라였습니다. 어느 모로 봐도 파키스탄은 핵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핵 보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그 후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왜 핵을 만들었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1947년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종교를 기준으로 인도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이슬람교 중심의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분할 당시 국경선을 그은 인물은 사이릴 레드클리프였습니다. 법률가 출신으로 그전에 인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는 단 5주 만에 종교 지도만을 바탕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선을 자로 그었습니다. 이게 바로 레드클리프 라인입니다. 지역의 역사도 마을의 사정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마을이 둘로 갈라졌고 옆집이 적이 됐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100만 명이 학살됐고 1000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종교를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쫓아내며 출발부터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분단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구조적으로도 이상한 나라였습니다. 국토가 인도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국가였지만 언어도 다르고 경제도 달랐습니다. 정치 권력은 서파키스탄에만 집중됐고 동파키스탄은 늘 소외됐습니다. 이 불균형은 1970년 총선에서 폭발합니다. 동파키스탄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얻었지만 서파키스탄 군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오히려 동쪽을 무력 진압했죠. 수십만 명이 학살됐고 1000만 명이 국경을 넘어 인도로 피신했습니다. 그때까지 방관하던 인도가 마침내 군사 개입에 나섰습니다. 피난민 문제가 인도의 국가적 재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세 번째 인도-파키스탄 전쟁입니다. 전쟁은 불과 13일 만에 인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결과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했습니다. 파키스탄으로선 단순한 패전이 아니라 국가의 절반을 잃는 대참사였습니다. 이때부터 파키스탄은 이대로 가면 인도에 흡수당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도는 모든 면에서 우위였습니다. 인구, 경제, 군사력까지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재래식 전쟁이 아닌 비대칭 전략을 택합니다. 바로 핵무기입니다. 이 절박함은 이슬람 최초의 핵무기를 향한 무한질주로 이어집니다. 때마침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74년 인도가 첫 핵실험에 나선 것입니다. 암호명은 얄궂게도 웃는 부처였습니다. 그날이 석가탄신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당시 총리 줄피카르 알리 부토는 우리가 풀죽을 먹고 살아도 핵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과학도 예산도 교육도 오직 핵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가진 건 집요한 외줄타기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애초에 이 나라는 과학적 기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리학 박사도 제대로 된 연구소도 없었습니다. 독립 후 40년 동안 파키스탄 전역에서 나온 이공계 박사는 고작 128명이었고 그중 물리학 박사는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도움을 준 건 미국이었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은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원자력을 선물처럼 활용했습니다.
핵기술을 나눠주면서 친미 국가를 만들려 한 겁니다. 동시에 미국 안에서는 핵 관련 장비와 기술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국에 수출하면서 새로운 핵 시장을 열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이유와 돈벌이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라늄을 공급하고 연구용 원자로를 지어주고 과학자들을 불러다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파키스탄도 그 수혜국 중 하나였죠. 당시 파키스탄에서 유학 간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미국, 유럽에서 첨단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귀국 후 파키스탄 원자력위원회로 직행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압둘 카디르 칸 박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핵심 기술인 원심분리기 설계도를 빼돌려 귀국한 칸 박사는 이를 이용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냈죠. 칸 박사는 핵기술을 북한, 이란, 리비아 등으로 유출한 혐의로 유명해졌지만 그 전까지는 파키스탄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제적인 핵 확산 금지 조약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에 가입하지 않았고 외부 감시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도움까지 더하면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기어이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은 핵을 가짐으로써 우선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군사적 억지력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갈라선 후 3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1, 2차는 카슈미르 분쟁 때문이었고 3차는 동파키스탄의 독립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파키스탄은 인도에 3전 전패했습니다. 재래식 전력으로는 인도에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하지만 핵보유 이후 인도와의 국지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카길 전투, 2001년 인도의회 테러, 2008년 문바이 테러 등으로 양국은 전쟁 직전까지 갔지만 핵이라는 현실적 공포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은 인도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상대가 된 겁니다. 두 번째, 파키스탄은 핵을 가진 후 이슬람 세계에서의 위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최초이자 이슬람 유일의 핵보유국입니다. 기독교 핵폭탄, 유대인 핵폭탄에 이어 이제 힌두교 핵폭탄도 생겼다. 우리도 이슬람 핵폭탄을 가질 때다는 개발 당시 파키스탄 수상의 이 주장은 이슬람 전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중동 왕정 국가들은 직접 찬사를 보냈고 일부는 막대한 원조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제 이슬람 세계에서 파키스탄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슬람의 방패로 불립니다. 이 상징적 위상이 파키스탄에게 큰 자부심이 된 것은 물론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 정치에서의 입지 변화입니다. 원래 파키스탄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1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데다 잦은 군사 쿠데타로 정치 체제가 늘 불안해서입니다. 그러나 핵보유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이제 파키스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아프간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서 미국은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을 끌어안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퍼부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핵이 파키스탄의 국제 외교적 위상을 끌어올렸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파키스탄은 가난해도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줬습니다. 과학자도 적고 돈도 없고 국제 제재까지 받고 있던 나라가 핵무장을 해낸 겁니다. 이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들에겐 희망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스스로는 자랑스러웠겠지만 국제사회는 그만큼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은 핵을 통해 얻기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핵무기가 그들에게 준 것 이상으로 파키스탄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번엔 그 잃어버린 것들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첫째, 파키스탄은 핵을 가진 대가로 민주주의를 잃었습니다. 핵무장은 군의 위상을 하늘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핵무기를 만든 주체가 군이었고 이를 통제하는 것도 선출 정부가 아닌 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국가안보의 수호자에서
국가 그 자체로 변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파키스탄 육군입니다. 파키스탄은 매년 국내 총생산의 약 4%를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교육이나 보건보다 훨씬 높은 비중입니다. 특히 핵실험 이후 국방 예산은 줄곧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군은 거대한 경제 재벌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말이 있습니다. 밀버스, 즉 군이 민간 경제를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육해공군은 각자 재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포지재단, 해군의 바흐리아 재단, 공군의 샤인 재단이 대표적입니다. 이 재단들은 비료, 식품, 건설, 금융, 항공, 의료, 교육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군이 운영하는 기업은 400개가 넘고 연 매출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군 장성 출신은 퇴역 후 정부 주요 요직, 공기업, 심지어 대학교 총장 자리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라호르나 카라치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는 대부분 군인 공제가 만든 것으로 일반 시민은 아예 입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핵무기는 이 모든 구조를 정당화하는 명분입니다. 파키스탄의 핵예산은 지금도 정부의 회계감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핵무기 유지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국방 예산의 30% 이상이 기밀 항목으로 분류되어 외부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군은 모든 영역에 걸쳐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둘째, 핵무기는 파키스탄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핵은 과학발전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오히려 과학기술의 균형을 무너뜨린 주범입니다. 유학인력도 연구예산도 과학인프라도 모두 핵무장에만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른 분야는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2020년 파키스탄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 민간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 제조업, 에너지, 환경기술 같은 산업 기반 시설은 한참 뒤처졌고 첨단 산업 육성은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교육도 비슷합니다. 대학 진학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핵을 제외한 과학기술은 사실상 고사 상태입니다. 핵은 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핵무기는 파키스탄 재정을 잠식하는 괴물입니다. 파키스탄은 매년 최소 10억 달러 이상을 핵무기 유지에 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입니다. 이 돈은 핵시설 운영, 핵탄두 보관, 위성 감시, 경비 인력, 사이버 보안, 핵과학자 관리까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 금액이면 파키스탄 전역에 초등학교 3,000개, 병원 수백 곳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매년 아무런 생산도 하지 않는 핵무기를 유지하느라 증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초 핵무기 숫자를 늘리던 시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매년 30억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파키스탄 어린이의 절반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지금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돈이면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 교육과 급식을 3년은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그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약 170기의 핵탄두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핵은 일단 만들면 끝이 없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하고 24시간 경비를 세워야 하며 안전한 저장 시설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보안 비용도 해마다 늘어납니다. 핵은 외부로부터 파키스탄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족쇄인 것도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은 파키스탄을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핵실험 직후 미국과 유럽은 즉각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수출입 제한, 기술 이전 중단, 원조 동결 같은 제재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파키스탄 투자를 철회했고 신용 등급은 추락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외환 부족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보유한 모든 의화 예금 계좌를 전면 동결한 겁니다. 달러와 파운드는 물론 중동에서 막노동하고 보내온 송금인 디르함까지 정부가 강제로 흡수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국민의 의화를 빼앗은 거죠. 이 조치로 금융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해외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게다가 파키스탄은 핵실험 이후에도 꾸준히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테러 단체와의 연계 의혹, 불안정한 정권, 군부 통치, 그리고 핵기술 유출까지 겹치면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 의구심에 국제 투자자들은 더욱 멀어지게 됐죠. 핵을 가진 대신 파키스탄은 외교적 신뢰도와 경제적 지혜를 함께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렇듯 파키스탄은 핵을 통해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습니다. 군과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핵 없이는 안보도 없다고 말합니다. 핵은 곧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기류도 여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하늘을 지키고 있어도 땅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도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당시 총리 말대로 핵을 가진 후 파키스탄 국민은 정말 오래 풀죽을 먹어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안보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도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를 갖기로 한 결정을 국민이 지금도 지지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파키스탄에선 여론조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